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동양미술사의 제2강이 시작되겠습니다. 제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미술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도 역시 1차시, 2차시, 3차시 세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제1차시에서는 중국의 지리와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제2차시에서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특히 신석기 시대 앙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차시 마지막 시간에는 앙소 문화 이외에 중국 각지에서 나온 또 다른 고대 문명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3차시에서는 주로 이제 두 군데 동북 지역의 이제 홍산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지역의 양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미술사에 관련된 책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긴 할 텐데요. 이번 학기에 기본적인 교재로 볼 수 있는 책 두 권은 나중에 이제 게시판에 제가 따로 서지사항을 올려놓긴 하겠습니다만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라고 하는 책이 시공사에서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개정 증포판을 현재 이제 알라딘에서 좀 세일해서 팔고 있긴 하던데요. 여하튼 패트리샤 에브리의 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 책으로는 한정희, 배진다, 한동수, 주경미가 이제 공조로 2007년에 낸 동양미술사 상권 중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빨간색 표지이고요. 미진사에서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이제 기본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에는 각각 해당 부분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강의를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책은 현재 이제 판매 중인 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스캔을 해서 올려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급적 여러분들 강의를 오지 않고 집에서 이제 있으시니 차비를 아껴서 책을 사신다 생각하시고 책을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 두 권 이외에 별도로 필요한 자료들은 PDF로 대부분 만들어서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 그렇게 많은 PDF나 리딩 과제가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의 경우에는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읽고 싶은 학생들은 두 권의 교재들을 구입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읽어가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역시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영어로 나온 지도를 먼저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죠. 가운데 중자의 나라 국자, 가운데 있는 나라다.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중국 사람들의 사상이 나라 이름에도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영어로는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국명은 조금 더 깁니다. 중국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라고 하는 사실 지명 자체는 우리가 흔하게 다 중국인, 중국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르치는 중국이 사실 어딘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중국의 이제 지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국경선을 따라서 여기 동북방에 러시아와 이제 국경을 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지나고 나면은 몽골과 국경을 잇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몽골과 러시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 만나는 요 일대, 여기가 이제 알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알타이 일대에서 카자흐스탄을 만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국경을 잇고 있는 나라는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이 이어지는데요. 이 타지키스탄까지 이제 오게 되면 이 일대 카자흐스탄부터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를 보통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점선이 있는데 여기가 카슈미르 지역이라서 이제 분쟁 지역이라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 지역은 어디랑 어디랑 싸우느냐? 파키스탄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여기가 파키스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인데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 지역이 이제 카슈미르 지역이고요.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에는 당연히 이 신강성 일대의 중국인들과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령을 지나게 되면은 여기가 인도가 되고요. 이 밑에가 다 인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나가서 여기 네팔이 이제 나오고요. 네팔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인도가 좀 나오다가 여기는 부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쪽으로 오면 다시 여기가 인도 땅이 되고요. 인도하고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 나라가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밑쪽으로 태국이 요 강을 따라서 여기 이제 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국경이 이어지는 데는 라오스가 돼요. 이 미얀마와 라오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국, 그 다음에 중국이 맞닿은 요 부분이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여기 요 국경을 가르는, 라오스하고 그 미얀마의 국경을 가르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윗부분이 이제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중국에서 제일 국경이 모호한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문제가 되고, 요즘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요 부탄하고 맞닿은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국경 분쟁이 중국 쪽은 다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그 남쪽으로 또는 이렇게 옆으로 더 자기네 나라를 넓히고 싶어 하는데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문제들이 꼭 생기기 때문에 국경 분쟁들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북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만주를 지나가지고요. 이 길을 다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일로 해가지고서는 보통 요로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통로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이 지역은 왜 유명하냐 하면 이제 여기서 마약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 지배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이 중국에서 이 동남아랑 맞닿은 이 지역은 이제 운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운남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라오스 지나서 이제 다시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요. 이 베트남 북부 지역은 사실 이 사람들이 월족, 우리가 이제 베트남을 갖다가 월남, 월맹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 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월족은 사실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여기 정도 절강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이 다 원래 월족의 나라 내지는 월족이 살았던 데라고 하는데요. 자꾸 내려오면서 이쪽 지역에 중국 광동성 일대 남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 있을 때 여기 조선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 고조선이 있을 때 이쪽에 이제 남월이 있었고요. 한나라 때 이 고조선과 남월이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해가지고 여기 이제 중국령이 됩니다. 이제 현재 베트남과 중국 국경은 이제 근대기에 이제 세워진 거기도 하고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이제 경계를 완전히 쌓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소수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서요. 여기 광서 장족자 치구라고 하는데 나오는 이 장족들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계 장족은 티베트 사람을 말하는데 티베트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베트남 북부의 소수민족들하고도 비슷하고요. 라오스의 소수민족들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사실 이게 중국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요. 1960년대,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다 중국이 먹어서 전부 이제 중국령으로 만들었는데 최근까지 1980년대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국적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뭐 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좀 모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갈 일도 별로 없고, 거기서야 이제 강 건너가면은 라오스가 되기도 하고, 강 건너가면 베트남 되기도 하고, 산 넘어가면 베트남이니까 국경 개념 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도 많은데, 그 부분들이 다 이제 국경선이 강화가 되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베트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 건너 여기 그 대만이 있죠. 대만이 있고, 여기 이제 광동성 남부 지역에는 하이난이라고, 해남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멀리 보이는 여기가 섬이 있는데, 요 섬이 뭐냐 하면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국경선은 그 육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섬들이 있는데요. 요 섬들에 대해서 서로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 공해상의 섬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이 원래는 필리핀 섬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베트남 섬인 것도 있는데, 중국이 다 여기가 자기네 땅, 자기네 배다, 아니 자기네 그 바다다 해가지고 이 해역 분쟁이 최근에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역 분쟁 굉장히 심한 데 중에 하나고요. 베트남하고 이제 올라오면 베트남이 아니라 태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다를 타고 올라오면 일본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쪽 지역에 이제 섬들이 있는데, 여기 뭐 나우이디아오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이제 내려오면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조오도라고 불리는 이 섬이 이제 역시도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자기네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조오도는 일본 영역에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네 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만,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면 여기 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홍콩 있고, 그 다음 마카오 있잖아요. 이 홍콩, 마카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부 지역에 원래 광동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 좀 다른 동네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일찍부터 조차를 해서 영국하고 포르투갈 쪽에서 이제 조차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쪽에서 서양인들이 이제 항구로 쓰던 땅들인데요. 중국 정부한테 땅을 100년 빌려 쓰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기간이 다 돼가지고 돌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최근 홍콩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당 정부가 그 북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전쟁과 뭐 이런 걸 통해서 북경에서부터 이제 도망을 오죠. 공산당과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유정부를 주장하는 대만 정부가 이제 그 북경에서 도망을 와가지고 공산당 정부가 북경에서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유당 정권이 자리를 잡은 대만이 이제 별도의 독립국가로 타이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타이완이라고 영어로는 하지만 그건 섬 이름이에요. 이 섬 이름이 타이완이고, 그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중화민국. 그래서 이제 그 공산국가인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국가가 아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그 중국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두 개의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진핑 정부의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대만하고 이제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언제가 문제가 되죠. 지금 이제 분단 국가가 여기 지금 베트남도 역시 분단 국가였다가, 여기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공산 국가가 밑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인 월맹을 그 합방을 해가지고 강제 합병해가지고 지금은 베트남이 됐고요. 지금 여기 대만과 이제 북경 문제도, 대만을 그 중국하고 이제 옛날에는 여기를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공산주의 국가라 중공이라고 했던 현재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 현재 중국 정부는 그 하나의 중국 그 자기네 나라하고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대만을 갖다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만 과의 수교가 대부분 다 단교가 됐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본토하고 이제 수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대만과는 수교는 그 끊긴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외교는 다니지 않아요. 그래도 여행은 다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그 따로 별도의 그
통행이나 뭐 이런 국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이 두 개의 나라를 볼 것인가 하나로 나라를 볼 것이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하고 국경을 닫고 있는 것도 역시 중국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는 북한이 있고 지금 현재 남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이제 항상 그 대만과 중국의 문제와 같이 이제 맞물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내부 지역에서 보면은요, 지금 지형도이기 때문에 색깔을 따라서 이제 보시면 무슨 색을 해야지 잘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이쪽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까만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이제 어디가 되냐 하면 시장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부르는데 티베트예요. 티베트. 여기가 티베트가 되고요. 이 티베트 고원은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네팔, 부탄 있는 인도를 잇는 이 경계선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티베트 바로 옆으로 이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칭하이, 청해성이라고 하는 성이 되고요. 티베트 고원을 내려가면 이 지역이 갈색으로 보이는 요 지역, 연한 갈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고 해서 위구르족들이 사는 여기가 이제 타림분지라고 하는 사막지대예요. 여기는 사막이고요. 여기는 이제 고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과 고원이 서쪽에 이렇게 있어요. 넓게 있어요. 이 사막과 고원 지대에는 원래 다른 민족들이 계속 살죠. 여기는 원래 위구르족이 사는 데고 여기는 원래 티베트족. 이 티베트족을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장족이라고 불러서요. 티베트 장족 또는 장족 이렇게 부르는데 이 티베트인들이 사는 데가 이제 이 고원 지역, 그다음에 이제 사막에 사는 위구르인들이 사는 지역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몽골이 있는데 몽골은 원래 여기 네이몽골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가 다 내몽고 지역이에요. 내몽고 이만큼 되는데 이 몽골은 원래 여러 개의 부족 연합체였는데요. 그 중에서 4개의 연합체가 그 20세기 초반에 중국 정부의 같이 공통으로 중국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몽골 지역만 몽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고요. 내몽골 지역은 지금 내몽고주라고 돼 있죠. 내몽고주라고 돼 있고요. 내몽골은 한 요 정도가 내몽골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몽골이라든지 여기는 몽골 사람들이 살고 몽골어를 쓰는데요. 요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정말 최근인 2019년 7월, 8월 뭐 요때 여름 뉴스로 이 내몽골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원래는 이민족들의 자기네 고유 언어들을 갖다가 핍박하지 않고 원래 고유 언어와 문화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맺어가지고서는 가르치게 돼 있는데요. 내몽골 일대에서 지금 몽골어를 가르치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올해. 그 다음에 이 티베트하고, 그 다음에 신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러 가지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현지어들을 사용하거나 현지 풍습들을 못 살게 하고요. 이 중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중원 한족들을 갖다 이주를 시켜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이 북쪽과 서쪽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쪽 일대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내몽골과 바로 붙은 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서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옛날 중국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되죠. 오늘 이제 주로 보게 되는 앙소 문화라든지 중원 문명, 황하 문명 얘기를 하면 다 이 서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안에서 정주로 이어지는 요 일대가 중원 지역이 되는데요. 이 중원 지역에서 중국의 모든 문명이 시작을 했고 천자들은 항상 이 중원 지역의 수도를 잡으면서 발전을 했었다 그러고요. 중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왕조 중의 하나인 진나라도 역시 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경은 그럼 언제부터 중요해졌냐? 북경은 역사상 중요해지기 시작한 때가 원나라 때 몽골 사람들이 만들었던 원이라고 하는 나라
그 칭기스칸이 세운 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원나라가 원래 수도가 이쪽에 있다가 여기서 점점점 내려와서 북경을 처음으로 중국의 수도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3세기 이후부터 북경이 이제 중국의 수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전체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쪽까지 전부 다 몽골이 점령을 하면서 그 전 세계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몽골 시절에 이 북경이 이제 수도가 된 것이 나중에 이제 명청으로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북경이 현재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역사상 중국의 중원 문명 또는 황하 문명을 얘기를 하면 이 서한 일대가 제일 중요했고요. 이 서한은 바로 이 사막과 고원지대와 이쪽 남쪽에 있는 이 평야지대가 만나는 중간 지역에 있어요. 여기 이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뭐냐면 황하가 흘러가는 거죠. 황하가 흘러가죠. 황하는 흘러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그 산동서 아니 그 어디냐? 그 서해안, 우리나라의 서해안이 되고 중국 사람들은 동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 여기가 이제 서해안이자 우리한테는 서해안이고 중국한테는 동해안이 되는 이 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에서 발원한 황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티베트에서 발원한 앙자강 또는 장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상해 이쪽 일대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강이 사실 중국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 서쪽으로 가면은 산이 높고 거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가 그 황량해서 건조지대고 해서 이 중앙 지역은 사실 사람들이 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통 이 티베트와 이 일대를 그 중국 안에 있긴 하지만 중앙아시아 문화권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문화는 보통 이렇게 강중상류 지역으로 발달을 한 온대 기후의 농업 생산 지역대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북방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북방 지역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어떤 이 만주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일대, 만주 지역에 계속 만주족들이 있죠. 사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는 이 만주 지역에서 발행을 한 만주족들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사실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만주족이 내려가서 이 일대 다 점령했고요. 이 만주족이 발전을 한 이 중국 북방 지역, 이 일대 는 사실 또 이 중원 지역의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하튼 이런 지리적 배경을 이제 보시면서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중국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만하잖아요. 특히 남한 요만하단 말이에요. 요만한 게 지금 여기 중국에 넣으면은 뭐 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성 하나가 보통 큰 성들, 티베트 같은 경우에 성 하나인데 지금 티베트의 요 규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몇 배 이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맨날 맘먹고 싸우는데 이제 보시면 그 땅의 크기가 워낙 다르고 인구의 수도 워낙 다르다는 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이해할 때는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인가를 먼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지형도를 바탕으로 한 지도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간략하게 그 백지도처럼 나온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중요한 강이 하나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지금 요 선이 황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강 하나, 양쯔강 또는 장강, 칭장이라고 부르는 강이 이렇게 가는데, 이 두 개의 강, 황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양자강,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의 남쪽 지역, 여기가 강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 북쪽이 화북 지역이고요. 강의 남쪽이 화남 지역이 되죠. 그래서 화자가 들어가면, 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화남이다, 화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 화가 들어가면은 어디하고 관련이 되냐, 황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양자강하고 관련될 때, 또는 장강, 양자강과 장강 같은 강인데 저는 이제 장강이란 이름이 긴 강이다 해서 중국이 제일 긴 강이죠. 긴 강이다 해서 장강이라고 불러서요. 장강을 중심으로 할 때는
강자가 들어갈 때는 보통 이 장강 지역하고 관련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강서성이라든지 강소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성 이름들이 붙은 거는 대부분 다 장강하고 관련된 거고요. 뭐 하북성이라든지 하남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황하하고 관련된 거다. 그래서 강과 하라고 하는 거는 둘 다 강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양자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하 두 개의 다른 강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명에서도 하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강자 들어가는 게 조금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티베트 고원인데 티베트 고원은 그 한 7, 8세기부터 이미 티베트의 독립적인 나라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수도가 라싸라고 하는 데입니다. 라싸. 현재도 서장 자치구, 그러니까 티베트 자치구의 이제 수도 그 성도가 라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요만해요. 요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북경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북경이 되겠는데요. 북경은 원명 청대 지금의 현대 중국의 이제 수도라 그러지만 옛날의 수도 제일 중요한 데는 서안, 시안, 중국 이름으로 부르면 시안이죠. 이 수업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한자 발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자 발음으로 읽느냐? 일단 우리가 한자를 같이 쓰고 있고 우리 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주면 좋지 않느냐? 좋죠.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현재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 보통화라고 하는 이 북경어를 중심으로 하는 북경어를 현재 중국어로 씁니다. 현대 중국어는 이 북경어 를 중심으로 쓰고요. 그거를 이제 보통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보통화를 쓰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최근 얘기예요. 제가 1980년 제가 중국에 처음 간 게 1995년에 처음 갔는데 1995년이나 1996년이나 이때 1990년대에 그 중국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북경말 쓰는 사람이 상해를 가면 남쪽에 있는 이 상해를 가잖아요. 상해에 가면은 상해말 그 북경 사람들이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해 지역은 무슨 말을 쓰냐면 이 강남 지역 이쪽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냐면 광동어라고 하는 걸 써요. 예, 광동어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는 똑같이 쓰는데요. 말 자체에 발음이 다르고요. 성조도 6개씩 있어요. 중국 지금 보통어는 4성이잖아요. 근데 광동어는 6성을 쓰고요.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홍콩 있잖아요. 여기 광동성 지나가면 여기 홍콩이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 한자로 쓰면 향강이라고 써요. 그리고 중국어의 보통어 발음으로는 샹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갖다가 광동어로 읽으면 홍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콩이라고 부르니까 홍콩하고 시안강이 같은 단어를 쓰지만 발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중국 북경어를 쓰는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섬서성이나 여기 이쪽만 와도 여기가 이제 섬서성, 서안인데 섬서성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천성 가는 말이면 사천성마다 다 말이 달라요. 보통어를 쓴 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 2, 30년 안에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통어를 배우게 만들어서 현재는 다 보통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 나이가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현대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보통어를 배워서 중국어는 보통어밖에 없는 줄 아는데요. 그거는 수많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방언들을 모두 다 없애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발음이 뭐였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원래 발음하고 보통어 발음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거 원래 달랐던 걸 굳이 중국의 현대 발음대로 읽어줄 필요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중국식으로 논의하면은 한자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중국 문화의 영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통 중국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통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년 전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이 보통어로 통용이 되는 공통된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을 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으로 굳이 읽지 않습니다.
한나라 때 이 지역에서 어떤 발음으로 읽었는지 현재 보통어 발음으로 그대로 읽었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나 특히 인명, 지명의 경우에는요, 그냥 한자어 발음을 우리한테 익숙한 한자어 발음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이제 이 보통어 발음으로 한글 표기를 하는 게 이제 권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투르판이라든지 우르무치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어냐면 중국말이 아니라 위구르어예요. 위구르 사람들의 동네니까. 그래서 위구르어 발음을 갖다 우르무치라고 하는데 우르무치를 현대 중국어에서 받아 써서 중국식으로 만들어 놓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괴상망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지역, 내몽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티베트 지역에서 쓰는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몽골어라든지 원래 위구르어라든지 원래 티베트어라고 하는 어를 갖다가 한자로 바꿔놓은 것이라서요. 한자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대로 읽으면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지명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원래 지명에 가까운 말들을 이제 쓰면서 나가기는 하겠습니다. 한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우르무치나 여기는 원래 다른 데니까. 여하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서안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나라 수도가 여기 서안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북경 지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수도는 여기 카이펑 개봉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공부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위진남북조 시대의 수도였던 남경, 난징이라고 부르는 이 남경이 있는데요. 이 남경이 이제 강소성에 있고요. 그러니까 강소성에 있으니까 어디 쪽이냐면은 장강유역에 있는 거죠. 장강 하류, 중하류 지역에 있는 이 남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남북조 시대 때 남조의 수도가 있었던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서안, 개봉, 그 다음에 남경 이 정도는 이제 중국의 역사에서 언제나 많이 나오는 도시들이라서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북경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서안에서 개봉으로 가는 사이에 뭐 정주라든지 낙양이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 옛날 고도시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작은 도시들이지만 옛날에는 수도였던 지역들이 요 일대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서안과 개봉이라고 하는 요 일대를 황하의 중류 지역이 돼서 여기를 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원. 중국 문화에 여러분들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중원 그다음에 이제 뭐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맨날 중원을 평정하고 중원을 차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원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번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회화사 같은 거를 하게 되거나 이제 송대 이쪽쯤 가면 이 동정호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강 하류 지역 문화에 대해서 강남 지역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수나라의 양제가 운하를 파고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운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운하가 뭐냐 하면 바로 두 강을 이 황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강 사이의 길에 운하를 파서 뱃길을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하를 파기 시작한 건 굉장히 일찍이긴 하지만 여하튼 수나라 때 거의 많이 완공이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강을 연결하는 운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요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운하의 흔적들이 있고요. 운하를 따라서 배가 역시 왕래를 하기도 해요. 개봉 같은 경우에는 이 운하를 타고 이제 강남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운하를 팠던 예를 보면은 역시 육로보다는 해로를 훨씬 더 해로라기보다 이 수로를 갖다가 길로 훨씬 많이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런 거를 보면서 이제 중국의 전체적인 지리를 좀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중원 지역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를 넘어가는 시기를 배울 텐데요. 오늘 배우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는 이제 북경의 원인이 구석기 시대 원인이 이제 여기 북경에서 나온 게 가장 일찍 발견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황하 문명을 얘기를 하면요. 여기 서안 바로 여기가 서안이 되죠. 그 서안 바로 옆에 반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다 서안시에 들어가요. 이 반파촌에서 처음 신석기 시대의 채도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반파촌에서 나온 이 지역의 문화를 여기에 이제 앙소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앙소 문화권이라고 불러요. 이 앙소 문화권에서 처음으로 신석기 시대가 발전을 하기 시작. 여기가 앙소 또 있죠. 이 앙소 반파 앙소 요 일대에서 그 앙소 문화의 채도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신석기 시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좀 다른 지역에서 이 요녕성 일대, 요녕성과 내몽고 일대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 문화가 나오고요. 이 절강성의 항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일대에서도 최근에는 또 다른 그 신석기 시대의 문화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황하를 타고 내려오면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이는 낙양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낙양. 그 다음에 이제 낙양, 정주, 개봉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하남성 남쪽에 안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안양이 이제 보면은 나중에 상나라 때 마지막 수도이기도 하고요. 이 안양에 조금 올라가면은 있는 이 하북성하고 하남성의 중간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안양 근처의 시골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업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업이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에 그 삼국시대 조조 나오는 조위 시대에 위나라의 수도가 이쪽으로 업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북조의 제나라 그 북제가 수도가 이제 이 업에 있었죠.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 일대 여기 용산문화라고 하는 신석시대 후기 문화, 흑도 문화가 나오는 지역이 이 산동성에 가까운 이 지역이고요. 여기 옛날에 제나라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산동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 해상으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남성과 호북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호남성과 호북성 사이에 양자강이 흘러가면서 호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이 여러 개로 막 나눠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는데요. 요 일대 호남성 장사라고 하는 데 하고요. 호북성에 이제 그 호북성에 한커우가 있고 우한이 있죠. 이 한커우와 우한이 이번에 코로나가 나왔다고 하는 데가 이 지역이에요. 무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는데 여기 이제 호북성과 호남성의 그 한강이라고 하는 강과 그 다음에 양자강이 만나는 지역이 이 무한이라서 물길이 굉장히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무한이죠. 무한 한커우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한구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 무한 옆 바로 그 입구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남성 장사에서 이제 뭐 유명한 마왕태, 한나라 때 마왕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일대 이 호북성, 뭐 호남성 요 서안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는 강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길들 그 다음에 강선이 남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 남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대를 항상 보면은 뭐 삼국지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중원 문화권이 모두 다 이 일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경에서 이제 강을 타고 내려와서 이 강소성에서 지나서 일로 올라가는 이 운하가 이제 그 수나라 때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장성이 있는데 장성이 있죠. 이 장성은 이제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서 쌓였어요. 장성이 있다는 지역은 바로 장성의 북쪽은 중국 사람들이 누구네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의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장성이 지금 북경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지금 이 장성의 위치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처럼 여기로 그려진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까지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북경이 바로 위쪽에 지금 이 장성이 하나 더 있어서 이 명대에 쌓은 장성이 지금 남아있는 건 다 명대에 쌓여 있는 건데 여기가 원래는 중국의 땅이 아니었을 북경 있는 데까지가 이제 그 중국 땅이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산서성 대동이라든지 이쪽은 대부분 다 유목민족들이 살던 데라서 그 한나라 때는 여기가 흉노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던 데죠. 지금은 여기가 다 영화해족 자치구, 감숙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몽고 자치구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중국의 영토가 돼 있습니다. 요 까만성까지가 중국이에요. 몇 년 동안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따가 보시는 것 중에서 여기 앙소문화라고 하는 게 보면은 그 요쪽 지역에서 나오는 게 있고 정주 지역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산을 비롯해서 요 일대에서 나오는 앙소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앙소문화가 감숙앙소, 그 다음에 여기 섬서앙소, 하남앙소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앙소문화권에 있다 보시게 될 텐데요. 요 지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중국의 행정지도인데요. 행정지도 숫자가 몇 개냐, 뭐, 저도 잘 모르죠. 여하튼, 지금 알려진 거는 22개의 성이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게 2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2개를 갖다가 중국어로 된 거를 보면은 23이라고 쓴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대만도 자기네 성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3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토에 있는 거는 22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획을 보시고 있고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북경시가 있어요. 그 시는 4개가 있다는데 북경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경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해가 또 하나의 시예요. 그래서 북경시, 그 상해시, 그 다음에 여기 중경시, 그 다음에 시 하나가 또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 보시면 5개 있다 그랬는데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그 다음에 내몽고 자치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그 광서 장족 자치구. 역시 또 4개밖에 못 찾았나? 하나, 둘, 셋, 4개, 5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워낙 뭐 복잡해요. 자치구 같은 거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성으로 돼 있는데요. 잘 알려진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하거나 미술사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섬서성, 위에 이제 옆에 그 하남성, 남쪽으로 호북성, 호북성 밑에 호남성, 그 다음에 하남성 위에 산서성, 그 다음에 하남성 위에 하북성,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 그 다음에 이제 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호북에서부터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강서성, 그 다음에 이제 복건성하고 광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서성에서 그 험한 산을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사천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귀주성, 그 다음에 운남성, 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여기 이제 길고 좁게 여기가 이제 하서회랑 있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감숙성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북방 지역에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하나 더 찾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천진시라고 돼 있죠. 천진시. 그 천진하고 북경하고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중경해서 4개의 직할신 다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5개의 자치구 5개의 자치구는 지금 하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몽고 자치구 그 다음에 신강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그 다음에 광서 장족 자치구 하나의 자치구가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여기 5번 영화회족 자치구 여기 회족이라고 돼 있죠. 역시 위구르인들이 사는 데예요. 그래서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남쪽에 광서 장족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 영화회족 자치구, 그 다음에 신강, 서장 해가지고 지금 자치구들을 갖다가 빼잖아요. 자치구들이 원래 다른 민족들의 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자치구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신강, 그 다음에 티베트 빼고 여기 광서 장족 자치구 이렇게 빼게 되면 여기 자치구의 범위가 보면 상당히 넓어요. 나라 하나 될 만큼인데
특히 이제 내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중국이라고 해도 사실 문화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언어도 많이 다르고. 근데 이제 이 자치구들 빼고 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감숙성하고 청해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감숙성하고 청해성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일대도 그 중간 지역이에요. 중간 지역이라서 요 일대도 여기 삼서성이 중원 지역이, 삼서성 하남성이 중원 지역이다 보니까 중원하고 가까우니까 이 지역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청해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티베트의 영역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그 중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쪽 사람들이 워낙 느긋해서 이제 그렇고요. 실제로 문화는 이 운남하고 광동, 장치구는 이 그 동남아 문화에 더 가까워요. 실제로 동남아랑 뭐 사는 방식이나 언어도 다 이쪽 더 많이 비슷해서 이만큼 빼고 나면 좀 많이 달라지고요. 그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 동북 지역이죠.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 이제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만주족하고 한족. 한국 조선족. 여기 길림성 일대나 흑룡성 일대 가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선족 자치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지금은 조선족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 조선족들이 대부분 다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같은 민족 으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언어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지역, 이 동북 지역 일대가 이제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선족이 상당히 많이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하튼 이만큼 빼버리고 나면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요만하다고 치면 남한이 요만하다라고 치면은 요만한 데가 여기 가면 절강성도 남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요 강소성도 남한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 복건성도 역시 크기는 남한하고 비슷해요. 여기 호남성이라든지 사천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남한의 몇 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가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중국에 가시면 그 나오는 가이드들, 중국인 가이드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우리 성은 크기가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남한의 몇 배입니다. 뭐 이 얘기 꼭 하거든요. 예, 가이드를 쓰는 경우에 꼭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커요. 산서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한 서너 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큰 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구도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남한 인구 전체보다 한 지역의 성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워낙 복잡한 동네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자기네가 이제 워낙 그 복잡한 민족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라 다민족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민족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민족들 몇 개의 소수민족들이 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많이 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족이 중심이 되고요. 지금 보통화를 쓴다는데 보통화는 한족의 특히 북경 지역의 언어가 한족의 표준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같은 지도인데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성하고를 이제 다른 색으로 표시해 놨고 이 지도에는 중요한 게 이제 성도들을 표현을 해 놨어요. 성도. 성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왜 도청 소재지 이런 것처럼 이게 성에 다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제일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성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같은 지도를 이제 다시 한번 중국어로 된 지도들을 이제 봤습니다. 이게 대만 이렇게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역시 표시가 되어 있는 라싸라든지 시닝이라든지 우르무치라든지 다 성도를 표시를 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내륙간의 도로는 워낙 일찍부터 발달이 돼 있었고요. 현재는 이 공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지금 되어 있는 걸 보면 전국 각지에 고속도로가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제 신강성이라는 티벳까지도 대부분 다 길 다 나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차이나 트래블 가이드 해가지고 철도의 노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싸까지 티베트의 라싸까지 철도가 들어가고요. 우르무치를 지나서 이쪽까지 신강성의 제일 끝까지 이
철도가 대부분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시설이 워낙 대부분 다 고속철로 되기 때문에 도시간 이동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이 고속철들은 대부분 2000년대 지나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현재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여행할 때는 고속철 여행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태가 좀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가야 될 곳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첫 시간 제 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